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시험의 통신공학 또는 통신이론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을 시리즈로 다루어 보는 연속 강의, 이번 강의는 두 번째 시간으로 PCM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으로서 번역을 하게 되면 펄스 부호 변조 또는 펄스 코드 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PCM이란 무엇인가? PCM의 정의와 발전사, 그 다음에 응용 분야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M이라고 하는 것은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의 약으로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펄스 부호 변조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펄스 변조 방식의 한 종류이면서 또 대표 주자라고 하겠습니다. 펄스 변조 방식은 우리가 7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7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PCM이다. 대표적이 된 이유가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1937년 영국의 리브가 고안한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이 한 30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어요. 실제 아이디어는 1937년에 나왔지만은 1962년에 벨 연구소에서 실용화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연구가 되었으나 장치가 복잡하고 그동안에 반도체 기술들이 백업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사장될 뻔했는데 1950년도에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됨으로써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되고 이로 인해서 펄스 기술들이 급속하게 발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PCM이 다시 30년 뒤에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가장 혁신적인 게 1962년도 62년에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이것이 시내 전화 중계용으로 이것을 우리가 T1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내 전화, 음성 전화를 중계하는 용도로 실용화됨으로써 이게 PCM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일반 가정 전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집 전화 있잖아요. 집 전화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콜을 시도하게 되면은 아날로그 신호가 전화국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전화국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PCM 변조를 하게 됩니다. PCM 변조를 하게 되면은 자, 전화국과 전화국 사이 이것을 우리가 국간 중계라고 합니다. 전화국과 전화국 사이에 국간 중계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PCM으로 변화가 되면서 01, 01, 11, 뭐 00 이런 식으로 이진화되고 이것이 펄스로서 이렇게 쭉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펄스 신호가 국간 중계를 따라서 이렇게 전화국과 전화국에 이렇게 디지털로서 이게 여기서 보낼 때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자, 국간 중계를 할 때는 디지털 펄스로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이것이 PCM이 되는 거죠. 이 국간 중계에 PCM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화국에서 다른 이제 수신자측으로 이렇게 될 때는 아날로그로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PCM 복조를 해야 되겠죠. 자, 또한 이게 PCM의 장점은 여러 가입자들이 이렇게 전화국에 될 때 여기서 우리가 TDM, PCM은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스 시분할 다중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TDM, PCM으로서 여러 사람이 국간 중계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PCM의 생성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3단계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날로그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 음성의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면은 자, 먼저 표본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샘플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샘플링 과정, 표본화 과정,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 신호를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날로그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PAM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PAM 신호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PAM 신호라는 것은 이 펄스들이 이렇게 쭉쭉 있겠죠. 그죠? 이런 펄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양자화하게 되면은 정수배, 즉 반올림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차차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화, 이 컨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화는 여러분들이 그냥 반올림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3.4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으로 이렇게 정수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또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화를 거치고 나면은 자, 이렇게 신호가 이제 정수로 됐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 3, 6, 2, 3, 6이다. 정수로 됐잖아요. 그럼 4, 2 이런 식으로 정수된 것을 이렇게 부호화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디지털로 나오게 됩니다. 디지털로서. 자, 여기 이제 이진 부호가 먼저 나오겠죠. 이진화된 0, 1, 1, 0, 1, 1, 1, 0, 0 이와 같은 이진화 부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전송 부호화를 합니다. 전송 부호화. 우리가 전송 부호화를 거치게 되면은 뭐 이거를 NRZ로 하든지 RZ로 하든지 이렇게 전송 부호화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런 펄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전송 부호화를 거치게 되면은 자, 펄스로서 이렇게 펄스 신호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PCM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PCM의 생성 과정 3단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표본화, 샘플링, 양자화, 부호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로서 한번 실제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는 PCM화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옵니다. 지금 아날로그 신호가 이와 같이 쭉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지금 T 주기로 샘플링을 합니다. 자, 여기 샘플링을 하고 또 T초 뒤에 또 샘플링을 하고 T초 뒤, T초 뒤, T초 뒤에 각각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샘플링 된 값이 이와 같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PAM 신호는 이것이 이제 각각 빨간색이 PAM 신호죠. 이거는 크기가 1.5, 이거는 크기가 6.9, 이거는 3.3, 크기가 1.7, 4.6, 4.4, 2.9, 2.3 이와 같이 된 PAM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신호들은 이 빨간색 이런 신호들은 PAM 신호가 됩니다. 펄스 앰플리투드 모듈레이션 된 펄스 신호가 샘플링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샘플링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펄스 신호들을 이와 같이 양자화를 하게 됩니다. 양자화를 하게 되면은 양자화가 뭐라 했습니까? 반올림 과정이라 했죠. 반올림 과정. 자, 1.5는 얼마가 됩니까? 반올림 하면은 2가 되죠. 6.9는 7이 되죠. 3.3은 버려져서 3이 되겠죠. 1.7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4.6은 5가 될 거고 4.4는 4가 될 거고 2.9는 3이 될 겁니다. 2.3은 반올림을 하면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이 양자화라는 거예요. 양자화. 그러면은 양자화된 결과 여기서 이제 표본화를 거치면 PAM이죠. PAM은 우리가 이거는 실수값입니다. 실수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PAM을 우리가 양자화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정수화가 되는 거예요. 정수값으로
바뀌어 버려요. 반올림이 일어나. 여기서 우리가 반올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올림 과정에 의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2, 7, 3, 2, 5, 4, 3, 2 이와 같은 이제 정수값으로 된 펄스 앰플리투드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값을 지금 제일 작은 것은 2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은 7입니다. 7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서 부호화를 합니다. 양자화된 값을 예를 들어서 7을 우리가 4비트로 뭐 3비트로 해도 되는데 자, 7을 4비트로 나타내면은 얼마입니까? 0111이죠. 자, 그 다음에 2를 4비트로 나타내면은 얼마가 됩니까? 4비트라면 0010이죠. 그 다음 5를 4비트 디지털로 하면 얼마죠? 5를 하면은 0101이죠. 이와 같이 2를 4비트로 나타내면은 0010이죠. 이렇게 부호화가 된 겁니다. 자, 7을 4비트로 나타내면은 0111, 3을 4비트 부호하면은 0010, 2를 하면은 0010, 5를 하면은 0101, 4를 하면은 0100. 이와 같이 이제 디지털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부호화입니다. 이것이 자, 이거의 크기를 이진화시키는 요 과정이 부호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거는 이진수죠. 이진 부호죠. 자, 이것을 전송할 수는 없어요. 자, 완전한 PCM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전송 부호화를 해야 되는 거죠. 전송 부호화를 하고 나면은 이것이 펄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전송 부호화에서 펄스로 바뀌어서 그것이 전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묶어보면은 이것 과정 자체를 이진화하고 전송 부호화, 펄스로 바꾸는 것까지를 우리가 부호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샘플링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날로그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신호, 우리가 음성이죠. 음성 아날로그 신호죠. 자, 이거에 우리가 주기를 TM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까지 주기를 시간축이죠. 이까지를 우리가 TM이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파수는 어떻게 되죠? 주파수는 자, 이거를 메시지 FM은 TM분의 1이 되겠죠. TM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아날로그 신호가 있을 때 샘플링 이론이라는 것은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샘플링을 하려면은 이 신호를 우리가 PCM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면은 샘플링을 많이 하면 좋죠. 이 신호를 원래 디지털로 하기 위해서 이 샘플링 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우리가 투표를 하고 우리가 출구조사, 샘플링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5천만 인구가 있으면은 이걸 5천만 전체를 다 표본 조사를 하면은 가장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 낭비, 인력 낭비가 작용하니까 우리가 5천만을 다 하지 않고 뭐 1,000만 또는 아니면은 10,000표 뭐 이 정도 샘플링을 적게 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샘플링을 많이 하면은 샘플링 수를 늘리면 좋아요. 샘플 수를 늘리면은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그러면은 전송 데이터량이 굉장히 늘어나 버립니다. 전송 데이터량이 늘어나서 상당히 이거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샘플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최소 샘플링, 자, 우리가 이게 샘플링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소 샘플링 율을 우리가 샘플링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고안한 건데, 이거를 PCM 전송을 하기 위해서 요 한 주기 동안에
한 주기 동안에 최소한 두 번은 샘플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최소한 두 번은 샘플링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 이해의 샘플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샘플링이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에 2회 이상은 샘플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최소 샘플링이죠. 최소 샘플링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에 이와 같이 두 번이 일어났죠. 두 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요 주기를 여기서 이까지 주기를 우리가 TS라 하겠습니다. S는 샘플링이죠. 샘플링 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나이키스트 샘플링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나이키스트 샘플링 이론이라는 것은 이거를 근간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까지가 TS죠. TM이죠. TM입니다. 그러면 TM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TM은 자, 2배의 TS가 되겠죠. 샘플링, 요 샘플링 주기, 이거를 샘플링 주기라고 합니다. 샘플링 주기가 TS라고 하면은 이 전체가 TM이 되잖아요. TM이 되니까, 그죠? TS는, 그죠? 2배의 TS가 TM보다 작아야 되는 이 식이 하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주파수로 역수로 바꾸면은 자 이거 역수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FM이 되죠. 메시지 신호죠. 메시지 신호죠. 그러면은 부호가 바뀝니다. 자 역수가 되면은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2TS분의 1이 되고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 FS가 되죠. 2분의 1 FS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나이키스트 샘플링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참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유튜브에 한번 이거 나이키스트 샘플링 이론에 대한 문제와 이론에 대해서 한번 더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샘플링 이론과 관련된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음성 신호 아날로그의 주파수가 300Hz에서 2900Hz 사이의 신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파수 대역에서 완전히 전송하기 위한 이론적으로 필요한 최소 샘플링 주파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성 신호의 주파수가 300에서 2900Hz거든요. 그러면 이 음성 신호의 최대 주파수를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최대 주파수가 우리가 이건 FM이 되겠죠. FM이 2900Hz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 이론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FS는 2배의 FM보다 커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게 샘플링 주파수죠. 예, 최소 필요한 주파수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2배의 FM을 하게 되면은 자 FS는 얼마보다 커야 되냐면은 자 이러면 2900에다가 그러면 5800이 됩니까? 5800 2배의 FM 하면 5800이 되죠. 이거보다 FS가 커야 되니까 이 중에서 보기에서 고르니까 1, 2, 3은 아니고 6000이 되면 되겠죠. 그죠? 이 공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 샘플링 나이키스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나이키스트 표본화 정리에서 20Hz로 대역 제한된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화 후 표본화된 신호로부터 원래의 신호를 완전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표본화 주파수, 샘플링 주파수죠. 이게 FS가 되겠죠. 이것은 몇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fs는 아까 살폈었던 2배의 fm 신호파의 2배보다도 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이 fm이 되겠죠.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가 되니까 fs는 2배의 fm이니까 2 곱하기 20이 되어서 이거는 40이 되죠. 40Hz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섹션 2 양자화 이론입니다. 컨타이제이션 이론이라고 하는데 양자화의 의미와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양자화라는 아날로그 신호의 표본화된 진폭치로부터 양자화 계단이라는 특정 이산치만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PAM 신호를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여기를 0, 1, 2, 3, 4, 5, 6, 7이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2.2조. 이거는 3.5조. 이거는 6이죠. 이거는 6.2라고 합시다. 이거는 6.8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5.8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8, 이거는 3.5, 이거는 3, 이거는 2.7, 뭐 이렇게 실제 값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자, 이것이 이제 양자화 전에서 우리가 PAM 펄스를 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실수로 나타나죠. 실수 값으로 그 PAM 값이 크기가 실수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양자화를 거치게 되면은 자, 양자화 레벨로 제일 가까운 이것이 양자화 레벨입니다. 양자화 레벨로서 그 근처 값으로 반올림해서 양자화 후에는 펄스 표본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2.2는 반올림하면 뭐가 됩니까? 2로 가버리죠. 3.5는 반올림하면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6은 뭐 당연히 6이 될 거고 6.2도 6이 되겠죠. 6.8은 7이 되겠죠. 5.8은 5가 될 거고 3.8은 3이 되겠 3.8은 4가 되겠죠. 3.8은 4가 될 겁니다. 3.5도 4가 될 거고 3은 3이 될 거고 2.7은 2.7인데 이거 2.4쯤이 되나요? 뭐 2로 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반올림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자화라는 것은 실수값을 반올림해서 정수값으로 그 PAM 값을 정수값으로 바꾸어주는 이 작업을 우리가 양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예로서 양자화 준위가 8인 양자화 레벨 수가 8이니까 이거는 M진 M이 8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8진 PAM 방식입니다. 그죠? 레벨 수가 8개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레벨 수를 보면 0, 1, 2, 3, 4, 5, 6, 7까지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자, 이 비트 수는 이것은 2로 양자화 될 거고 이거는 4죠. 2, 4, 6, 6, 7, 5, 4, 4, 3, 2로서 양자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8진이기 때문에 M이 8입니다. 그죠? 8이기 때문에 아까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M은 2의 N승이라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N은 3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M이 8이니까 이것이 8이니까 N은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샘플 하나당 비트 수입니다. 샘플이 3비트로
부호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m이 8이면은 m이 8이면은 n은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비트로 부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은 000, 1은 001을 나타내고 2는 우리가 이진부호죠. 이진부호, 이 디지트를, 이 디지트 10진 값을 이진부호로 3은 011, 4는 100, 5는 101, 6은 110, 7은 111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부호화할 때에 여기 있는 2는 뭐가 됩니까? 2는 요거죠. 010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01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4는 뭐가 되는 거죠? 4는 100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게 100. 그 다음에 6은 얼마가 됩니까? 110이죠. 6은 또다시 110. 그 다음에 7은 111이죠. 111. 5는 뭐가 됩니까? 101. 4는 110. 100이죠. 또는 4는 100. 3은 011이죠. 011. 2는 010이죠. 010. 그래서 여기에 펄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개의 샘플이죠. 샘플이, 자, 그 다음에 각각 몇 비트로? 3비트로 이렇게 됨으로써 총 이거는 30비트의 디지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값이 이제 우리가 이진부호열이죠. 이진부호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거를 우리가 이제 펄스 파형으로 해보면은 0, 1, 0, 1, 0, 0, 1, 1, 0, 1, 1, 0, 1, 1, 1, 0, 1, 여기 1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펄스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펄서열이 되는 거죠. 펄서열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PCM 변환된 최종 펄서열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양자와 준위가 8개인 이진 펄서 부호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m이 8이기 때문에 자, 8은 2의 n승이 되는데 그러므로 n은 3이 되죠. 그럼 3비트로 부호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이것이 우리가 아날로그입니다. 부호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우리가 PCM을 거쳐서 부호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이 이 값을 갖는 거죠. 이것은 이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샘플링을 해보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는 이 값으로 샘플링이 되고, 이거는 이 값으로, 그죠? 이거는 다시 이 값으로 샘플링이 된 거죠. 자, 이런 이제 샘플링 PAM 값을 이렇게 가진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양자와 레벨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3이고, 4고, 5고, 6, 7로, 그러니까 양자와 레벨이죠. 이게 양자와 준이죠. 양자와 준이 m이 8개입니다. 그죠? 8개로 양자화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보면은 양자와 레벨이 여기 보니까 0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진부호라면은 3비트로 000이 된 거예요. 자, 이 값을 보면 이거는 0이고,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2죠. 2고,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게 하면은 4죠. 이거는 5가 됩니다.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6이죠. 이거는 7입니다.
7이고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5죠. 이거는 4고 이거는 2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자화 한 거죠. 이것이 양자화가 된 겁니다. 그죠? 이 값들이 이제 PAM 신호가 이와 같이 양자화 됐어요. 그러면은 이 0이 양자화 된 건데 이것을 이진 부호화를 거치게 되면은 000이 되죠. 2는 010이 되고 4는 100이 되고 5는 101이 됩니다. 6은 110. 이와 같이 각각의 그 빗 3비트로 이 10진수라고 보면은 그것을 이진 값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5는 101이죠. 4는 100, 2는 010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다 이진 부호로 바뀌었어요. 이진 부호로.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부호열이죠. 이진 부호열로서 이렇게 데이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펄서열로 바꿔야 되잖아요. 펄서 이거 이제 이진 값을 펄서열로 바꾸는데 지금 이거는 바이폴라로 바꾼 거예요. 바이폴라입니다. 우리가 유니폴라로 펄서열로 바꿀 때 유니폴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이와 같이 바이폴라로 양극형이죠. 양극형으로 부호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0은 마이너스 펄스가 됩니다. 0은 마이너스 5, 1은 플러스 5. 자, 0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이게 바이폴라 파형 펄스 변환이죠. 0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여기 1은 항상 이제 플러스 V를 갖죠. 이것이 이제 펄서열이 이와 같이 나타내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양자와 오차라는 게 있었죠. 양자와 오차. 이거는 이제 실제하고 그 양자화 했을 때 그 차이 값입니다. 이거는 양자와 오차라는 것은 실제 값, 아날로그죠. 이 아날로그 값과 그 다음에 양자화 값입니다. 양자화 값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죠. 실제 값은 이거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근데 양자화 시켜버리니까 이거죠. 이 두 개의 차이는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빼면은. 그죠?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하고 차이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이것하고 차이는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것하고 이거의 실제 차이는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이게 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연속시켜 보면은 이것이 양자와 오차가 되는 거죠. 실제 값과 양자와 값의 차이 값입니다. 자, 이것이 양자와 오차 이것이 나중에 신호에다가 적용이 되면은 이게 양자와 잡음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양자와 오차가 곧 양자와 잡음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진 펄서 부호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펄서열이죠. 펄서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전송이 되면은 PCM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PCM에 대한 기본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공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양자와 잡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비선형 양자화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본적인 PCM에서는 선형 양자화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금 비선형 양자화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제가 또 이것들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선형 양자화에는 나중에 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축과 신장이라는
약어인데 압신법에 대해서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효율 PC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PCM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의를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또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래 연락처나 또는 메일로 또 주셔도 되겠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나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카톡 상담이 있습니다. 여기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두시면은 제가 시간 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